의역동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학은 역을 알아야 된다. 같은 뿌리다. 오늘은 약식동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약이다.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 되면은 많은 음식을 잡수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음식 효능을 알고 먹자. 음식을 알고 먹자.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또 전문가들이 의상을 이렇게 추천해 줘가지고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진행에 잘 적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의상을 바꿔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그 팩트가 있는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잠깐 제가 어떤 팩트를 가지고 강의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경전을 소개하는데요. 처음에는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 소위 역. 주역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동의역이 제일 먼저 된 거예요. 한참 오다 보니까 주나라가 와가지고 그래서 주나라 사람들이 주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역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경은 태호 복희 씨가 우리 민족의 그 역사가 9,200년이나 되는데 차근차근 다 강의를 할 겁니다. 그 5,500년 전에 배달국 시대 때 5대 태호 요한웅 12번째 왕자 되시는 분이 태호 복희 씨예요. 이분이 여기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난번 강의를 해갖고 잘 쉽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 말뚝을 박아놓고 그림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태국도가 나왔다. 이제 그런 것은 쭉 그렇게 이제 흘러오다가 태호 복희 씨께서 싹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역경이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팔계나 이런 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요순우탕 문무주공이라는 역사를 이렇게 거치면서 쭉 발전해 오다가 우리나라에 김일부 대성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정역을 완성하면서 그 역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 그러면 뭐 중국에서 온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역사를 다 잊어버려서 그래. 근세사 1500년 동안 전부 우리 동이족 겁니다. 우리 한민족 거예요. 그 사람들 중국 역사 5,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9,200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농 본처경을 할 건데요. 신농 본처경은 염제 신농씨라는 분이 5,300년 전에 배달국 시대에 이분도 황제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식물을 다 맛을 보고 그거에 대한 효능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효능만 가르쳐 주면은 3일 있으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앞에 역경에 맞추어서 바탕을 두고 오행에 맞추어서 정리를 싹 해놨어요. 그래서 신농 본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전을 수십 년 걸쳐서 읽고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탕을 두고. 그래서 신농 본처경에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마구 먹어도 다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길경, 뭐 도라지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것은 금기운으로서 폐로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라지하고 다른 거하고 다 섞어 먹어도 도라지는 폐로 가는 거예요. 호박을 먹으면 노랗기 때문에
중앙 토기 때문에 비 위로 가고 비장과 위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음식을 좋아해요. 자기 맞는 음식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소양인들은 해물을 좋아해요. 고기보다는. 소양인들은 열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육지고기보다는 해물이 더 좋겠죠. 시원한 해물이.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내경이라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은 황제 헌원이 기원전 4716, 지금부터 4716년 전에 황제내경을 창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쭉 오면서 자꾸 연구되고 이래가지고 전환시대 때 서기 206년 전후에 여러 학자들이 함께 만든 게 황제내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죠. 시작은 황제 헌원이 시작을 한 거예요. 헌원이라는 분은 동이족인데 그 화화족들의 왕이 됐었어요. 화화족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아시아는 화화족들하고 동이족들의 역사예요. 근데 동이족의 역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화화족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화화족들을 우리는 진화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방에, 우리에 비해서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서방 진화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진화족이 우리가 좀 비하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지 지자 어찌 나자. 니들이 가지인데 어쩌냐. 그 소리죠. 그게 싫어가지고 차이나라고 부르지 말고 중국이라고 불러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다가 1949년 10월 1일 날 모택동이 공산주의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여러 민족들을 강제로 묶어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선포를 하면서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드디어 생긴 겁니다.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는 어디에도 중국이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그걸 전부 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말이 달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 세종 시절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그냥 뭐 총나라, 초나라, 뭐 문나라 이래가지고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막 섞여갖고 있는 거, 그거지.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국이라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저 경상도나 그런 데하고 말씀이 달라서 그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가운데에 하고, 그래서 더 쉬운 한글을 써서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당군 4세 가륵당군 때 가림토라는 한글이 그때 창제가 됐어요. 한문하고 한글하고 두 가지가 창제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한문은 훨씬 전에 시작이 됐고, 그래서 소리글과 뜻글을 같이 써왔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과 자세한 역사를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단군 시대의 역사는 다 없어졌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단군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47대 단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한이잖아요. 삼한은 한번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마한, 진한, 번한. 그러면 번한도 긴 왕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진한, 번한, 마한, 거기마다 다 이렇게 왕들이 쫙 있는 거예요. 2096년 동안 단군 시대가 있습니다. 삼한 조선 시대라고 그래, 그걸. 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너무 많이 빗나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초 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초 강목이라는 것은 명나라 때 약학자 이시진이 좌우에 황제 내경 나와 있는 거를,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명나라 때 이렇게 편찬을 했어요. 그것을 본초 강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의보감은 많이 들어보셨죠? 동의보감은 선조의 명으로 허준이 1597년에 편찬을 시작해가지고 광해군 2년에 완성을 하고 광해군 5년에 간행된 의학서적으로 총 2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모든 의학을 총 집대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한국 사람이 완성을 이렇게 해놓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팩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9,000년 역사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제가 여태까지 얘기하니까 전부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K-컬처 아카데미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펼쳐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왜곡된 역사, 중국이나 일본 그 총독부에서 만든 거짓말 역사를 들고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본래 역사, 이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역사의 국통이라고 해요. 국통. 나라가 있으면 나라의 역사 국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환국 시절이 있습니다. 환국 시절. 한국 시절이 7대 환인, 1대 환인, 2대 환인, 3대 환인, 그래서 7대 환인이 3301년 동안 환국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달의 계례 그러는데 배달의 계례가 뭔지 몰라. 그냥 짜장면 배달하는 건 줄 알아. 배달의 계례, 배달의 나라는 18대 환웅. 이때는 1대 환웅, 2대 환웅, 3대 환웅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18대 환웅이 1565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조선은 47대 단군. 47대 단군이 2096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것만 해도 7,0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북부여 시대가 이렇게 펼쳐져요. 동부여, 남사만, 제치낭랑국 정도 대표적으로 북부여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가야도 한 국가예요. 그래서 사국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진, 고구려 시대가 망해가지고 고구려의 유민들이 만든 나라가 대진입니다. 발해. 발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대부분 발해라고 알아. 발해는 그냥 바다 이름입니다. 그걸 나라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대진국이라고 해요. 대진국.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조선, 여기는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을 좀 알아야 제 말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문화는 거기서부터 있고 그 팩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소중한 경전을 가지고 강의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되는 아카데미는 여러분들과 함께 박사님들 여기서 배출해가지고 전 세계로 들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몇십 년 후에가 아니고 내년에 후년에 바로 해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님들이 너무 많죠 지금. 전부 다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홍익인간 시대로. 홍익이가 얼마나 좋아요. 남 잘되게 해주는
사상이니까, 그죠? 세계에서 최고 좋은 사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우리가 이제 평화 통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음식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는 법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지난번에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간은 푸른색이고 신맛이다. 음식을 탁 보면은 푸른색이 나면서 신맛은 매실이 있죠. 그러면 간에 좋은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너무 쉽죠? 그죠? 네. 그럼 매실은 봄에 나오잖아. 5월 달에 나오잖아요. 모든 과일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매실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장아찌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어느 해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 제가요 한 가지 여쭈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매실 농사를 지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제때 따지를 못해가지고 노랗게 익었다는 거예요. 매실이 처음에 파랗다가 빨가스름하게 되다가 노랗게 돼버려요. 그래서 참 농사를 망쳐가지고 큰 손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대책이 없을까요? 그래. 저희 회원들 몇 명? 150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글을 딱 올렸습니다. 매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청매실만 아는데 청매실도 있고 황매실도 있고 백매실도 있고 흑매실도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딱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청매실은 알잖아요. 청매실은 알고 익으면 황매실이 되죠. 그러면 노란색 매실이 되면 그 매실이 어디로 가겠어요? 비장으로 가겠죠. 위로. 그러면 위장에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위장에 좋은 매실, 황매실 이렇게 선전을 하면 팔리겠죠. 근데 근거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빨갛게 됐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심장으로 가겠죠. 심장에 좋은 매실이 되죠. 그죠? 그럼 백매실은 뭐고 흑매실은 뭐냐? 백매실은 매실이 봄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다 못 쓰면 소금에 절여놔요. 절여놓으면은 백매실이 됩니다. 하얗게 돼. 하얀 매실은 어디로 가요? 폐로 가는 거예요. 폐열증에 쓰는 거예요. 열이 있으니까 소금으로 식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흑매실은 뭐냐? 흑매실은 오매라고도 그래요. 까마귀 옷자 써가지고 오매. 그거는 우리가 배멀미를 할 때 배멀미 하는 사람이 배를 탈 때 오매를 하나 딱 입에다 물고 있으면 멀미가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쓰던 거예요. 그런 매실을 굽는단 말이에요. 잿불에다가. 구우면 새까매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씻어놨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검은 건 어디로 갑니까? 신장으로 가겠죠? 그죠? 검은색이니까. 신장은 어디 있어? 제일 밑에 있겠죠. 신장은 뭘 해요? 올라가는 걸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죠. 밑에서. 그러면 멀미는 왜 그래요? 막 흔드니까 화기가 전부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다 밀어 올리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까만 매실을 있으면 딱 끌어내려 버리겠죠? 그러면 멀미가 안 나겠죠? 그죠? 이해 딱 하죠? 예. 그러니까 음식이 그렇게 그 사람이 하니까 그 해에 매실 다 팔았대. 황매실 다 팔았대. 아주 바닥이 이렇게 다 팔았대. 황매는 굉장히 무슨 맛이 나겠어요? 단맛이 난단 말이에요. 노란색은 단맛이잖아요. 그러면 단맛이 나는 거야. 푸른 거는 무슨 맛이 나요? 신맛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매실이 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쓴맛이 나겠지. 태우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잘 가죠.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 우주변화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 머리에다가 딱 심어놔야 될 게 있어요.
속다르고 겉다른 게 우주예요. 표리가 부동하다 그러죠. 네, 표리 부동. 성인은 표리가 부동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성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속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다 포용해주고 말을 좋게 해야지 되는 거죠. 화가 나는 대로 막 내뱉으면 그 성자가 아니죠. 그죠? 화가 나도 반대로 또 누르고 이렇게 잘 대해줘야 되겠죠. 표리가 부동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부족해요. 아, 그래요. 오늘부터 노력하세요. 그래서 표리가 부동한데 우주가 겉이 딱딱한 건 속이 반드시 부드러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조개, 그렇죠? 조개가 겉은 딱딱한데 까면 부드러운 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겉이 부드러운 복숭아는 속에 딱딱한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땅도 겨울에는 땅이 다 얼잖아요. 근데 땅 파보면 밑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죠? 또 여름에 바깥에는 땅이 더운데 땅을 파면은 서늘해요. 어떤 데는 얼음이 나오는 데도 있어.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름에만 얼음이 나와. 땅을 파면은.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거죠. 포도가 참 재미있어요. 포도가 열릴 때 잉크색으로 탁 이렇게 열려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뿌리를 캐보면 뿌리는 하얘. 근데 반대로 이게 다 지고 이제 겨울에 뿌리를 캐보면 뿌리는 이 포도 색깔이 되어 갖고 있어요. 몸뚱이는 하얘. 포도나무 겨울에 보면 하얗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서로 다른 거예요. 열대 과일을 함부로 먹으면 큰일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더운 데 있는 과일이니까 굉장히 냉한 거예요. 그 과일 성질이. 자기가 냉해야지 그 더운 데서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딱딱한 걸로 대표적인 게 야자가 있죠. 야자는 거의 해변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바다로 굴러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바닷물을 타고 수천리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해안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해야지 되겠어요. 덜 딱딱하면 소금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주 딱딱하죠. 그래서 전에 그 해외 여행을 갔는데 야자밭에 내일 가는데 화이트를 잘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쓰면은 최소한 사망이래. 그래, 최소한 사망이다? 그러면 최대한은 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최소한 사망이라는 거야. 최대한은 뭔데? 안 죽고 식물인간으로 사는 거. 그거 죽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 씨 속에는 이렇게 보면, 깨서 보면 시원한 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인장은 사막에 사는 거기 때문에 선인장 성질이 찰까요? 따뜻할까요? 찼죠. 굉장히 차요. 많이 차요. 영하 몇 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 온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몸이 냉한 사람이 찬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찬 음식, 얼음만 찬 게 아니에요. 음식들 자체가 다 그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극즉반, 궁죽통. 우주는 쭉 가다가 극에 달하면 반대 성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이 다한 즉 양이 되고, 양이 다한 즉 음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 다하면은 봄이 되잖아요. 그죠? 여름이 다하면은 겨울이 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듯이 언제나 극즉반, 궁죽통. 그러니까 가난이 계속 되면은 옳지. 내가 부자가 될 때가 오는 격이다. 그리고 변화되는 걸 준비해야 되겠죠, 오히려. 네. 야,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럴 게 아니라 이 정도 가난했으면 이제 부자 될 기운이 올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공죽통이에요. 그래서 막힌 것의 끝에서는 통한다. 막혀 있는 거는 통한다. 통하는 건 다시 막히고 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하지와 동지 보면은 하지의 끝은 다시 추운 쪽으로 가잖아요. 동지의 끝은 따뜻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양 시절, 이름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시간 5년 전 정도로 보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환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5년 동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35kg 나간대. 그러니까 껍질만 남은 거잖아요. 뼈만 남은 거지. 그래갖고 자기 혼자 돌아눕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올케가 온나무 진액을 줘서 그걸 먹었더니 맥주 깡통으로 한 깡통씩 가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하체가 아프고 밤에는 상체가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성질을 팍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돈을 수천만을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 이튿날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아, 우리 삼촌이 그런 한의학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전화를 했대, 삼촌한테. 서울에서 전화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이 신이다. 신의. 그러니까 그 전화로 보고 상대방의 기운을 읽고 말을 하니까 그분의 얘기를 안 들으면 넌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전화 끊은 거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하루에 깡통으로 한 깡통씩 가래가 나온다는 말은 노폐물이 빠지는 것도 되지만 똑같이 진기가 소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진기가 소진되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약을 다 버리고 제가 시키는 거를 잡수주라고. 그래갖고선 저 밑에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할 텐데 물속, 땅 속에 있는 거를 먹어라. 그럼 그거는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그게 살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그 독한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간도 망가지고 계속 망가져가지고 지금 신장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기능이 다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서 아주 곱게 달여가지고 액을 짜서 액을 이렇게 마시라. 그렇게 시작해갖고 1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수백 통을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지. 울산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1년 지나가지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인데 그분이 서울로 자기 발로 온 거예요. 낯선 거잖아요. 몸이 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 사무실에 왔길래 가족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큰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큰절을 해야지. 응?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선생님이 왜 우리한테 큰절을 하냐. 제가 이 황제내경을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게 처음이니까 당신이 내 큰 스승이 아니겠느냐고. 그러면서 너무 나는 더 아주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저를 못하게 하죠, 그분들이. 그래갖고선 그냥 서로 얼싸안고 참 엉엉 울었어요. 그 사람은 고마워서 울고
나는 내 학문이 어느 점에 갔다는 거에 대해서 울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 죽는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려고 이런 지금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닭하고 돼지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돼지하고 닭 중에 어떤 게 더 뜨거울까요? 닭이. 또 다른 의견. 닭이. 그럼 왜 닭일까요? 왜를 알아야 되잖아. 왜? 성질이 급하다. 네. 성질이 급하지. 그래서 그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닭은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닭은 꺾여하고 울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잠을 깨요. 돼지는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그러죠. 꽥꽥거려도 옆집에도 잘 안 들려. 와우 이래버리지. 그러니까 굉장히 음한 거죠. 이건 굉장히 야한 거고, 음양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얘는 날잖아요. 얘는 비만증 걸려갖고 있어. 그러니까 걷지도 잘 못해. 그리고 보면은 닭은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고 돼지는 밑으로 쫙 돼서 머리도 눈은 저 쪼만하게 두 개 붙어 있고 주둥이만 이렇게 크게 발달돼 있잖아요. 기운이 내려가 있는 거야. 그리고 꼬리는 보잘것이 없죠. 그리고선 전부 기운이 밑으로 쳐져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그럴 때 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겨울의 자리. 그러니까 얘는 약으로 먹으려면 어디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돼지. 누가 발이라고 했어요? 맞았어요. 발이. 기운이 밑으로 내려서 뭉쳐있는 데가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발 먹잖아요. 먹어보면 조그만데도 깨먹을 게 많아요. 먹다 보면. 그죠? 예. 그리고 기운이 거기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쓸 때는 족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 같은 거를 넣어서 데려서 먹으면 어디에 좋다? 무릎에 좋은 거야. 허리에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최고로 좋은 게 있어, 돼지한테. 최고로 좋은 게 뭐냐면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는 이 관절, 그러니까 허리, 무릎, 다리 아픈 사람들 관절에 굉장히 좋아요. 특히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나이 들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왜 올까요? 무릎에 기름이 말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기름을 치면 되는 거죠. 근데 기름을 치면 안 되지. 모비르를 쳐줘야 되잖아요. 끈적끈적한 거. 돼지 껍데기를 지금 다리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꼭 해보세요. 저 마장동에 가서 10,000원 주면 한 관을 주더라고요. 4kg 정도 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막 빨아요. 그러면 이놈이 목욕을 안 해가지고 몇 번 빨아야 돼요. 그러면 더운 게 다 빠지죠. 그러면은 그거를 바둑판만하게 잘라요. 그래가지고 한 번 먹을 만큼씩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묵은지 처음에 이것만 계속 끓여요. 흐물흐물할 때까지. 이게 음기운이 돼가지고 안 익어요. 굉장히 안 돼지 고기도 삶아보면은 안 익습니다. 이 닭은 빨리 익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푹 고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묵은지 넣고 찌개를 끓여가지고서는 맛이 잡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먹지. 그걸 약이라고 먹으려고 그러면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냄새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4kg를 한두 달에 걸려서 다 먹고 나면은 내가 언제 허리가 아팠지 그래. 내가 언제 무릎이 아팠지 그래.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건 기름 모비를 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볶아 먹거나 구워 먹으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화장실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푹 고와가지고 아주 수제비처럼 너플너플할 정도로 고와가지고 거기다가 묵은지를 이렇게 넣고 그렇게 해서 잡수시면 좋아요. 소주 한 잔 하면 더 좋죠. 족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족발 먹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 껍데기를? 네. 껍데기 구워 먹잖아요. 구워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구워주잖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 쥐하고 오징어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오징어를 그리려고 그러면 삼각형 2개 그리면 되죠. 쥐도 그래요. 머리에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볼 때 도형을 보면서 효능을 알 수 있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형 중에서 제일 작은 도형이 삼각형이죠. 그죠? 그 위에는 사각형, 팔각형,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뭐예요? 원이죠. 동그란 거. 그러면 동그란 거는 화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잎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차고 응축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음이죠. 그러면 이 쥐는 쪼쪼쪼쪼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쪼쪼쪼쪼 나왔다가 쏙 들어가고 이렇게 멀리 가지를 못해. 그리고 항상 그 음달 그 동굴 속에 살고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한 거야. 그럼 자축인묘 신사음이 신유술에 그럴 때 자거든요. 자는 한겨울이에요. 동지가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애들이 그 가난할 때 헛배가 나온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맨날 굶었다가 어느 날 많이 먹으면은 헛배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런 애들한테 쥐를 먹여요. 그럼 헛배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좁으니까 쫙 줄어들겠죠. 자, 삼각형 씨앗 아시는 분? 삼각형으로 된 씨. 자씨. 은행 모밀. 정답. 예, 모밀이에요. 모밀이 삼각형이죠? 그럼 그거 냉면 만들어 먹잖아요. 여름에 더울 때. 그냥 냉면을 먹으면은 속에 있는 화기가 쑥 빠져나가고 시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화기가 많은 사람이 모밀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죠? 화기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반대로 몸이 냉하고 찬 사람들은 모밀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가리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 오징어는 소주 안주죠. 예? 옛날부터. 그죠? 그럼 소주는 뭐예요? 불이죠. 불. 소주하고 맥주하고 어떤 게 더 불이에요? 소주가 불이죠. 맥주는 시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맥주는 뭐하고 먹어요? 땅콩하고 먹어요. 땅콩은 색깔이 어때요? 빨간색이에요. 그죠? 빨간색은 뭐예요? 화지, 불이지. 그러니까 음한 밀 가지고 만든 시원한 맥주는 뜨거운 땅콩하고 먹는 거 맞잖아요. 뜨거운 소주는 찬 오징어하고 먹는 게 맞잖아요. 그죠? 삼각형이가 찼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해가 딱 가죠? 오징어 뼈가 지혈제로 좋아요. 오징어 뼈 있잖아요. 뼈 오징어. 우리는 어릴 때 다 집에다가 그거 말린 거 하나씩 놔뒀어. 그리고 다치면은 그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뭐예요? 지혈을 시키겠죠. 그죠? 이해가 딱 가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그럼 이게 이제 제일 밑에 여기가 바다 밑에요. 바다 밑에. 땅 속, 뻘 속. 뻘 속에 사는 거는 영하 30도야. 이거 해삼, 멍게, 달팽이 이런 게 살잖아요. 땅 속 사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좋겠어요, 우리 몸에? 심장에.
노.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밑에 있는 게 신장이에요. 콩팥. 신장에. 콩팥의 정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콩팥이. 여기서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콩팥이 정력을 주장하는데 최고의 정력제가 이거 해삼이에요. 해삼. 최고의 정력제가. 그래서 바다의 삼이라고 그러는 거야. 해삼. 그래서 해삼을 물 좋은 걸 사다가 물 좋은 거 사다가 잘라서 먹으면 이빨 빠져. 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너무 냉해서 너무 응축돼가지고 그냥 딱딱해가지고 이빨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데쳐서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회는 안 되겠네. 그래갖고 이제 시체를 올렸어. 그랬더니 해삼이 막 붙어 있는 거야. 이거 사람이 빠지면 제일 먼저 해삼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올렸더니 부인이 와서 보고 막 울면서 살아도 못 살아, 살아도 못 살아 그래. 왜 그랬을까요? 거기 다 먹어버렸네. 그렇지. 답을 아시네. 남자의 생물을 다 뜯어먹어버린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왜 그렇게 하냐? 얘는 자기가 음하니까 양한 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중에서 눈이 굉장히 양하잖아. 그리고 밑에 생물이 양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 다 뜯어먹었지. 그러니까 살아도 못 살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해삼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해삼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새끼에다가 묶어가지고 집에 왔더니 물이 됐어. 완전히. 왜 그럴까요? 백짓. 벼는 봄에 심어가지고 햇빛을 계속 받으면서 가을에 해니까 굉장히 양한 거죠. 양기운이지. 그죠? 그러니까 양한 거를 갖다가 음한 거를 묶어놨으니까 녹아버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해삼은 지프로 묶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환자에게 이런 밑에 있는 걸 먹인 거죠. 지금 뭐 화기 있는 막 소고기, 돼지고기 먹이면 소화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먹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의 건강을 완전히 제자리로 돌리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약을 먹이는 것보다 사람이 너무 이제 위험한 상태까지 가면은 영양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양을 보호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간신, 비폐신 중에서 신장이 뿌리입니다. 오장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안 됐으면 그 신장부터 불을 붙여야 돼. 살리기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영하 30도고 영하 20도쯤 되는 게 뻘에 사는 것들이에요. 양미리가 굉장히 좋아요. 겨울에 되면 양미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미꾸라지가 바다로 나가서 양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 흙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서 있어. 그러니까는 양미리, 굴, 조개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다 정력이 좋겠죠. 그죠? 정력이 좋은 거예요. 정력을 보강해 주겠지. 그 다음에 이 모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껍데기, 굴 껍데기. 굴 껍데기가 좋은 약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한약재예요. 그러면 굴 껍데기는 어디에 좋을까요? 뭐 칼슘도 좋은 얘기인데 그게 이 바닷속에 여기에 있는 거니까 안정제예요. 신경 안정제.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은 이렇게 잠을 자 신경 안정제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액이 줄줄 샌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먹이면 중지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모래라고 그래가지고 소중한 약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하 10도 그냥 바다 밑에서 사는 것들. 얘네들은 그러니까 미꾸라지, 뱀장어, 메기, 쏘가리 이런 거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정력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정력제인지. 그죠? 그 흙속 땅 속에 사니까 신장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신장으로 먹으면 신장으로 들어가는 거, 콩팥으로. 콩팥에 가면 정력을 주장하는 데가 콩팥이거든요. 그죠? 이제 얘가 다 가죠. 그럼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 이거 먹으면 좋겠죠. 그죠? 남자도 정력을 또 보강돼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저에 사는 게 뭐 아구, 오징어, 뭐 쥐치, 광어, 도다리, 홍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저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것들이고. 그래서 홍어회가 참 좋잖아요. 그 발효를 시키면은 그 몸속에 유익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코로나19 왔을 때 홍어회가 많이 팔렸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감기균인데 그게 슈퍼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슈퍼바이러스를 죽이는 걸 먹을 게 아니라 유익균을 많이 먹으면은 유해균은 자동적으로 항상 싸우는 거거든요. 몸은 방어군이 있고 방위군이 있고 영양을 돌리는 영양군이 있고 그래요. 근데 방위군이 항상 싸우는 거거든요. 외부로 들어오는 붉은 핏돌, 흰 핏돌 그런 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저 중에 가면 0도쯤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럼 민어, 뭐 조기, 농어, 잉어, 붕어, 숭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늘이 있죠. 비늘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기운이라고 그러고 그런 생선을 여러분들 먹을 때 아는 사람들은 내장을 먹어. 딴 데는 안 건드려. 약을 쓰는 것도 생선의 내장을 쓰는 겁니다. 그 생선은 그냥 동그랗잖아요. 팔다리도 없고. 근데 그 핵심이 내장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죽은 고기를 이렇게 주워 보면 내장이 없어. 저들끼리도 그 내장부터 다 파먹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제사 지내면 끝나고 이제 조기가 나오면 내장을 먹어. 그러면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좋은 고기 쪽을 안 먹고 내장을 잡수지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부터 좀 내장 한번 잡숴보세요. 굉장히 맛 좋아요.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으로 올라와 보면은 10도쯤 되는 거예요. 10도쯤. 그러니까 물 수면. 거기에는 등 푸른 생선이 있죠. 햇빛을 받아가지고 등이 풀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DHA라고 하는 거예요. 뇌를 좋게 하는 그 성분이에요. 그래서 참치, 다랑어, 고등어, 꽁치, 날치 이런 것들이 전부 등푸른 생선. 얘가는 뭐 누구한테 좋겠어요? 어린애들, 공부하는 사람들, 두뇌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얘는 바다의 수면에 있으니까 머리잖아요. 그죠? 아까 바다 좀 밑에 있는 건 여기 심장이고, 그죠? 중간에 있는 건 위이고,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면 쉽죠? 이걸, 뭐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바닷물에 떠 있는 놈들. 얘는 이제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중간이에요. 오리, 기러기, 뭐, 이런. 근데 오리가 굳지 않는 기름이에요. 네. 굳지 않는 기름. 그러니까 오리 기름은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리는 푹 고와가지고 뼈까지 먹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뼈이 좋아. 닭은 뭐 별로 뼈를 쓸 데가 없는데. 그리고 오리는 저 위에 닭은 자라는 애들한테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암탉을 먹여야 돼. 애들한테. 암탉에다가 아직 덜 자란, 중간쯤 자란 닭. 그게 좋고,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오리를 잡수는데 오래된 수돌이가 좋은 거야. 오래된 수돌이. 그러니까 애들 성장하는 거하고 반대죠. 우리들은 튼튼해야 돼. 뭐 보충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고기나 이런 거는 빨리 굳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다 됐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저 해변으로 이제 나가자 이거예요. 오리고기가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땅 속에 사는 거. 땅 속에 사는 게 두더지, 뭐 지렁이, 굼벵이, 뱀 이런 게 살잖아요. 땅 속에. 근데 이제 굼벵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저께 이제 어느 분이 굼벵이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굼벵이가 땅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는 막 화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런 사람들은 굼벵이를 먹으면 딱 내려주겠죠. 그죠? 어지럼증 있고 그런 사람들 전부. 그리고 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뱀은 굉장히 냉하죠. 잡아보면은. 굉장히 냉한데 그 몸 전체의 화기가 독이 돼갖고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뱀 독은 화예요, 화. 불이야. 그러니까는 뱀한테 물리면 뚱뚱 붓잖아요. 그죠? 뚱뚱 부어가지고 그게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까지 안 가게 막 매가지고서는 그걸 빨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뱀은 차지만은 화독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고기는 한 40도쯤 되고요. 돼지고기는 50도, 소는 60도, 흑염소는 70도, 곰, 쓸개 이런 거는 80도. 지상에 있는 말이 최고로 뜨거운 고기예요. 말은 말고기를 보면 빨개. 그죠? 빨갛죠? 그리고 얘는 얼마나 화기가 높으니까 누워서 자지를 못해 서서 자요. 그냥. 그리고 한번 달리면은 날듯이 그냥 달리잖아요. 얼마나, 이 오가 저 12지지 중에 오거든요. 오가 군화라 그래요. 화 중에서도 군화, 임금국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화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여기 항아리가 뒤에 있는데 뒷발질 딱 차면은 항아리가 빵 뚫려요. 팍 깨지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세게 한다고 뜻이죠. 그리고 개고기는 술자리거든요. 술토거든요. 그래서 토는 뭐예요? 아까 토는 뭐라 그랬어요? 단맛이죠. 그래서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그러는 거야. 단고기. 그리고 개고기를 먹다가 입이 디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닭고기는 이렇게 보면은 김도 안 나는데 떠먹으면 입이 디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네, 닭은. 그래서 이빨이 뭐 안 좋고 할 때 옛날에 그 개고기 뜨거운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지지고 그랬어요. 근데 디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에 돼지는 아까 설명을 좀 했고, 돼지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배바지살이에요. 배바지살이 진짜 배기 삼겹살이야, 그게. 되게 맛있어요. 보면은 그냥 하얗고 기름만 있는 것 같은데 삶으면은 딱 삼겹살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쳐져 있으니까 기운이 배바지살이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오늘 강의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는 우리가 어깨를 생각하면 돼요. 소가 어깨를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엉덩이 있는 데가 또 딱 위로 올라와 있어요. 기운이 위로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갈비가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소 꼬리가 좋겠죠. 그죠? 기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을 소 꼬리를 쓰는 거예요. 소 꼬리를. 그러니까 꼬리곰탕 우리나라 사람들 저 해외 갔는데
사우디 그 갔더니 어떤 그 사람들이 막 꼬리는 다 잘라 버리는 거야. 그 도살장에 갔더니. 그래서 우리가 큰 통을 갖다 주면서 여기다가 버려달라고. 그러니까는 알았다 그러고 막 버려주는 거야. 그래갖고 다 꽉 차면 이제 싣고 와갖고 그걸 해서 먹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좋아요.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 돈 주고 가져가라는 거야. 그 사람들도 배운 거야, 꼬리가 좋다는 거를. 일단 그 생김새를 보고 기운이 어디에 붙어 있나. 돼지는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꼬리가 형편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은 더 기운이 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뿔을 쓰는 거예요. 사슴뿔. 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 닭, 여기 이제 날짐승들은 100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재로 쓸 때 이 온도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옆에 있는. 그걸 뜨겁게 해서 뜨겁다는 말이 아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있다는 거죠. 아까 선인장 얘기했듯이. 우리가 저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그 천년, 살아 천년, 죽어 천년 하는 무슨 속이죠? 그 소나무는 엄청나게 추운 데 사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거는. 낙송? 남낙 장송? 네. 무슨 송이라고 그래?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저기 30m 꼭대기에 있는 겨울에도 퍼런 거, 그 겨우살이, 그게 암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꼭대기에 있으니까 되게 뜨거운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그 노란 거는 뭐 더 좋다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건 암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 보는 눈이 열렸죠? 이제 생선 보는 눈도 열리고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개고기, 말고기까지 전부 생선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올해 추석에 가서 좋은 부위만 잡수시고 좋은 추석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